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침 8시인데요. 방금 장전 동시 효과가 시작됐다는 메시지가 떴네요. 제가 고향에서 돌아와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이게 좀 낮에 자서 그런가? 아무튼 오늘은 일단 우리는 왜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연휴 동안 좀 생각을 해봤던 건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진짜 공자왈 맹자왈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때까지 정말 몰랐던 인지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못한 거죠. 머릿속에 맴도는 것들을.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지금 주식 입문자 및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좀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저도 아직 초보자인데요. 그래도 좀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슬슬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유입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부동산이 가라앉고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돈을 많이 버신 재테크의 맛을 보신 분들이 이제 뭐 다른 거 없나 싶어서 주식으로 오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시작하시기 전에 이것만은 좀 인지하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수 이상, 고수, 전업 투자자 이런 분들은 지루하실 수 있으니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 없는 투자, 세 번째는 기법의 맹신, 네 번째는 철학의 부재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의 한계,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종목 사셨잖아요. 뭐 누군가의 추천을 들었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봤거나 아니면 뭐 옆집 아저씨가 이거 좋다라고 했거나 그래 사셨어요. 근데 그 종목 얼마만큼 아세요? 정말?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전 제일 처음에 샀던 종목이 대우조선해양이에요. 그게 직장에 있는 형이 추천해 주셨어요. 이거 사면 좋다. 뭐 청산 가치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샀어요. 그래서 좋다 라고 샀는데 제가 그때 이름만 보고 이거 조선업 하는 회사, 그래 배 만드는 회사겠지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세상이 정말 쉽더라고요. 돈 이렇게 버는구나. 돈을 막 늘렸죠. 그 결과는 뭐 뻔했겠죠. 가치 투자의 함정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주식 스터디 그룹을 들어갔는데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즉 가치 투자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무슨 정보를 보고 가치를 투자하시나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 우리가 잘 아는 PER, PBR, BPS, ROE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 발행한 리포트를 다 보고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이 회사가 최근에 뉴스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당황스러운 거죠. 저도 좀 당황스럽긴 했거든요. 지금 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가치 투자인가요? 그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가치를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저도 궁금해요. 그 PER, PBR 이런 것들을 토대로, ROE 이런 것들을 토대로 투자를 하면 진짜 돈이 벌리는지가 궁금해요. 지금 대한민국 시장의 그 PBR이 0.7인가 그래요. 평균이. 그러면 지금 1보다 낮으니까 괜찮은 상황인데 사실 수익이랑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저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정말 배워보고 싶거든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근데 함정인 것 같아요. 그런 좀 널린 정보로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인터넷 보시면 기관 투자자의 리포트가 정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검색에도 나오고요. 블로그에도 많이 링크가 되어 있고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뭐 목표 주가, 이 기업의 현황, 바이 앤 셀, 뭐 홀딩, 뭐 의견 없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공짜 정보들 기관에서
누구를 보라고 릴리즈 했을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누구 돈을 노리고 있죠? 그렇게 좋은 정보면 뭐 자기들만 알고 있던가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미리 선침해서 던지지 않아요. 그런 정보들, 그냥 HTS 들어가면 보이는 PER, PBR 같은 정보들, 그 정말 공짜 정보, 공짜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맹신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참조는 하되 그 정보를 맹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인 기관의 정보력이 굉장하거든요. 제가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진짜 굉장하더라고요. 뭐 한 회사를 투자하려면 그 회사에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지옥 끝까지 판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파서 투자하더라고요. 뭐 저도 회사 다니면서 어떤 좀 벤치마크 같은 걸 할 때 컨설팅 회사를 많이 써요. 돈을 주고 1억, 2억, 3억씩 주고 써요. 뭐 BCG 컨설팅, 뭐 에이티커니, 맥킨지 이런 거 많잖아요. 걔도 비싸거든요. 그렇게 해서 리포트를 받으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예. 내부 조직도까지 나오고 이 회사에 진짜 예전부터 A부터 Z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 최근 3, 4년 동안의 실적, 최소 실적을 분석하려면 이 회사 예전에 옛날부터의 실적 같은 걸 다 갖다 놓고 그 주가 변동이랑 엮어서 진짜 이 실적이랑 주가랑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도는 파악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그 FN 가이드에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정보. 저도 제가 비중을 크게 실은 종목들은 그 정보를 사거든요. 일단 투자를 좀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외인 기관의 정보력이 굉장해요. 얘네는 자기들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고객들의 돈을 모셔와서 투자하는 그냥 투자 대리인입니다. 수익을 못 내면 전화로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돼요. 그래서 얘네는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매수하지 않습니다. 얘네가 매수하고 있으면 정말 확신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공부 없는 투자입니다. 이게 욕심이 정말 끝이 없죠, 사람이. 저도 그랬거든요. 이 어떻게든 돈은 벌고 싶고 방법은 없나. 근데 뭐 주변에 항상 들리죠. 주식의 화랑이면 어김없이 이제 옆집 누나도 돈 벌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뭐 당연히 다 돈 벌고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도 돈을 벌고 싶다.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어요. 예, 주식 처음에 접근하면 어렵잖아요. 정말 무슨 용어가 이렇게 많고 거시경제에 뭐 일본이 어떻게 되고 중국까지 알아야 되고 이거 뭐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의 추천을 바라기 시작해요. 야, 뭐 좋은 거 사면 안 돼? 이런 거 없어? 뭐 게시판 같은 데 가서 이거, 더군다나 네이버 게시판에서 이 종목 좋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러니 하는데 겁나는 게, 만약에 누가 그거 좋다라고 댓글을 달면 설마 사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전에 완전 입문자 때 저를 생각해보면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물어보고 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남 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주식 용어, 뭐 HTS 사용법, 보조지표 이런 거 공부하기 싫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직장인이시면 시간도 없고 집에 가면 쉬고 싶고 술도 마셔야 되고 정말 저도 시간이 없더라고요. 일하면서 공부하려니까 막 새벽 2시, 3시, 4시는 기본이더라고요. 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도 어떻게든지 공부해 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크게 뒤어보면 알거든요. 이게 주식에서 도망가야겠다라는 사람과 공부해서 어떻게든지 손해를 메우고 이익을 발생시켜야겠다라는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기술적 분석이랑 수급 분석, 뭐 기본적 분석은 뭐 당연히 하시는 거고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꼭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나 수급 분석이 있는데요. 저는 수급 분석, 사실 뭐 차트의 그 기술적인 위치는 좀 수요 공급의 좀 정도를 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고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전 보조지표는 거의 안 보고 뭐 수급을 보거든요. 뭐 기관 외인이 얼마큼 들어왔는지, 공매도는 얼마인지, 대차장고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기업의 현재 포지셔닝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가권이다. 뭐 좀 있으면 이게 상승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뭐
이게 물려있고 안 물려있고 이런 걸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기술적 분석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법의 맹신입니다. 아, 이게 기법 뭐 많잖아요. 뭐 5일선 매매, 뭐 돌파 매매, 뭐 작전주 매매, 뭐 있죠. 뭐 막 이상한 용어 붙이는 것도 많던데 뭐 그런 매매법들이 많아요. 이게 저 궁금해요. 이게 돈이 진짜 벌리던가요, 이게? 아,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벌리는 것도 있고 안 벌리는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은 정말 돈을 가진 사람들이 차트를 그릴 수 있어요. 진짜 막 무섭습니다. 이게 막 그 덫을 쳐놓는 느낌? 막 하한가 막 때리고 그 보이잖아요. 막 그 이평선 타고 가고 있는 종목들 갑자기 막 하한가 가고 장대 음봉 맞고 막 이런 게 보이죠. 그게 와 정말 막 함정을 파는 것 같지 않아요? 막 계속 막 야 들어와 이거 계속 가는 종목이야 이거 지금 들어와야 돼 돌파 직전이야 막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게 차트에 보입니다.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법들을 쓰면 돈이 진짜 벌리던가요? 좀 궁금해요 그게. 진짜 막 요술방망이 막 오아시스 같은 기법이 있던가요? 있으시면 사실 뭐 알려주진 않겠지만 뭐 혼자 정말 가문대대로 숨겨놓고 쓰실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돈이 벌리는 기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와 있을 리가 없어요. 그 기법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그건 또 모두가 다 아는 기법이 되는 거잖아요. 뭐 너만 알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철학이 없었어요. 저도 철학이 없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샀어. 떨어지네. 올라가네. 안절부절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오르면 그냥 좋아요. 아 오른다 좋다. 예전에 기억을 되살려보면 그랬습니다. 오르고 있으니까 그냥 좋아요. 좋다. 떨어지니까 또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뭐 사놓고 이제 뭐 손해는 짧게 수익은 길게 막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주식의 종류가 많잖아요. 뭐 우량주도 있고 뭐 테마주도 있고 뭐 진짜 코스닥 뭐 잡주라고 하기 애매합니다. 잡주는 없습니다. 코스닥에.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데 잡주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아무튼 그런 구분 없이 그냥 막 어디서 들리는 얘기를 맹신하고 이제 손에 짧게 수익 길게 막 이럽니다. 이런 것도 좀 애매하죠. 그리고 막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막 테마주 뭐 작전주라고 들어갔는데 물렸어요. 물리면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가치 투자자로 변신해서 그래 주식은 엉덩이로 하는 거지 라고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대로 존버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네가 말하는 건 뭔지 다 알겠어. 아니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정보의 한계는 일단 공짜 정보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뉴스 매매법이라고 올렸잖아요. 뉴스를 정말 악용하는 세력이 많거든요. 특히 제가 지금 예전에 IMF 때의 그 상황을 좀 정리해보고자 하는데 그때도 뉴스가 활용됐거든요. 그래서 이 공짜 정보 널린 거 많잖아요. 뭐 기관 리포트 뭐 그 다음에 뉴스 기관들이 릴리즈하는 뉴스 있잖아요. 뭐 로봇 뉴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아셔야 돼요. 아니면 역으로 이용하시던가. 공짜 정보에 정말 속지 마세요. 그냥 공짜인 이유가 있습니다. 공짜 정보는 다 버려야 돼요 사실. 돈을 줘서라도 정보를 사자. 좀 유료 정보가 있어요. 보면 유료 HTS를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쁘지 않다고 봐요. 굉장히 파워풀한 HTS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만들어 쓰려고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쓰려고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담 공시 정보는 보셔야 되거든요. 진짜 공시 정보를 보는 법도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저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맨날 책을 다시 찾아보고 이럽니다. 그래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다시 올릴 거고 막 공매도 포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정보는 무료 정보긴 하지만 좀 악의가 없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담 주식 담당자인데 주담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 기업 정보 보면 그 주담한테는 정말 귀찮도록 전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주담이 알 거예요, 전지. 전 진짜 정말 자주 전화하거든요. 실수로 정보를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정보를 많이 얻기 위해서 주담에게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좀 가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료 HTS 같은 거는 정보를 좀 많이 가공했어요. 뭐 눈에 보기 좋게, 그리고 이 추세가 어떤지 보게,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보를 최대한 가공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엑셀에 정리해서 좀 뭐 시점을 맞추거나 뭐 그렇게 해서 좀 나중에 제가 프로그램 만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보를 좀 가공해서 보면 그나마 좀 1차원적인 정보보다 낫더라고요. 두 번째, 공범 투자에 대해서는 첫 번째, 뭐 당연한 말이죠. 주식의 기초는 꼭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기본적인 것들 책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유튜브에 강사분들 좋은 분들 되게 많거든요. 좀 안타까운 분들도 있는데 좋은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맨날 보고 진짜 출근 퇴근할 때 보고 자기 전에 보고 공부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HTS는 기본적으로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주변에 보면 HTS 안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MTS만 쓰고.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HTS에서 주는 정보들은 무조건 익혀야 돼요. 그리고 경제의 기본적인 소양, 이게 막 얼마 전에 장단기 뭐 채권 금리가 역전되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뭐 침체기로 접어드는 신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해를 하실 정도로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경제 어렵잖아요. 근데 주식에 연관된 것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원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오펙이 뭔지도 모르시면 안 되고, 아무튼 기본 소양은 좀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필수 같아요.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정보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최대한 좀 방어적인, 이게 공격형 벙커로 쓰시면 안 되고요. 전진 벙커로 쓰시면 안 되고 좀 방어적으로 쓰실 수 있는 공부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법의 맹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답이 없다는 걸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법을 계속 찾아다니시는데요.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답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저는 진짜 궁금해요. 그 해답 절대 알려주시지 않겠지만 있는지, 정말 그게 해답인지 아니면 해답에 가까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강의가 많아요. 저도 유료 강의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유료 강의에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좋은 강의는 좀 마인드 강의, 그리고 주식에 좀 재반 강의 있잖아요. 뭐 수급이 어떻네, 이런 게 어떻게 흘러가네, 세계 시황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네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법 강의는 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아니더라고요. 기법 강의처럼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리딩방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최악입니다. 정말 리딩방은 근처에도 안 가시면 좋겠어요. 리딩방 하시는 분들 저 미워하지 마시고요. 예, 리딩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해답이 없고 시장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장이 하락장인데 기법을 고수하고 있으면 진짜 기법 다 망가집니다. 하락장 때는. 기본적인 기법 있잖아요. 그런 것도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패닉으로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기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세력이 그걸 받아주겠어요? 하락장인데. 이 기회에 더 빼자, 뭐 이런 생각 하겠죠. 마지막으로 철학의 부제는 무의미한 정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윈도우의 블루스크린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마비되는 거죠. 막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손절할 타이밍도 지난 겁니다. 존버가 되는 거죠.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 전에 손절 익절을 명확히 하시고 해야 돼요. 저는 손절을 얼마에 하고 익절을 할 때도 만약에 제가 익절을 더 끌고 가고 싶으면 그 라인에 스탑로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팔리는 거죠. 익절을 하더라도 좀 스탑로스에 걸고 시세를 더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변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철학이 명확히 있어야 돼요. 뭐 커뮤니티 보고 흔들리시고 뉴스가 나왔다고 흔들리시고,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 본인만의 철학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든 로직대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익을 보면 팔아야 되고, 언제까지 손해가 되면 팔아야 되고, 그리고 뭐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해외 시황이 어떻고 이런 거에 따라서 로직을 세우셔서 그대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조지표나 기본 지식 같은 거를 최대한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체계 정보를 그 발췌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초보나 입문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었어요. 저도 이제 뭐 초보나 입문자나 뭐 진배 없는데,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더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거는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고수분들을 많이 만나서 좀 많이 배워보고 싶어요. 지금도 만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만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도 2일 남았으니까 잘 보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